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토지 게시판에 있는 휘닉스 파크 근처 법지권을 깨뜨리자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나와 있는 대지입니다. 자, 보시면 위치 지도상에 이런 위치인데요. 이거를 지적도로 보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토지이죠. 아주 잘 두 면이 접해 있으므로 아주 괜찮은 토지입니다. 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요.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고, 건물주는 30년 동안 토지주는 건물주에게 지료만 받을 수 있을 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립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허가일이 1972년이고 사용 승인이 1972년이므로 42년 정도 지났죠. 일단 사진상의 건물을 봐보면 글쎄요, 42년 된 건물로 보이진 않습니다. 42년 된 건물로. 그렇다면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을 수도 있고 새로 다시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언제 건물이 지어졌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이므로 건물 소유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최 씨이죠, 최 씨. 토지 소유자는 최 씨인데,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구냐?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면 마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그 건축물 대장에 마 씨라고 돼 있다 해서 건물 소유자가 마 씨냐? 그건 아니라고. 그건 무조건 맞지는 않습니다.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마 씨가 나와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서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으로 매도를 하죠. 매도를 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마 씨한테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를 마 씨로 바꾸고 토지의 소유자를 마 씨로 바꾸면 이 건물 소유자 마 씨에 바뀐 게 이 건축물 대장까지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마 씨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를 좀 보기가 힘들다. 좀 700원 주고 난 소유자 한번 보면 되는데 좀 보기 힘들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요즘 띄워보는 건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띄워보면 마씨가 있으면 거의 맞으니까 이걸 보고 건물 소유자가 마씨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있지만 미등기 상태입니다. 등기부가 없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열람해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자가 마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등기부를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마 씨를 새로운 소유자로 배정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는요, 좀 건축 방식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최 씨인데요. 최 씨인 제가 만약에 건물을 건축을 한다. 그러면 제 이름을 소유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한테 위탁을 했다. 그러면 박 씨가 박 씨의 건축 사무소에 있는 박 씨의 이름으로 먼저 등록을 해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 씨인 저한테 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사무소 대표가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자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건축사무소 회사 이름이 써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소유자가 무조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자료들을 본다면 더욱더 그러거든요. 어쨌든 소유자가 현재 지금 토지 소유자는 최 씨죠. 토지 소유자는 최 씨이고 건물 소유자는 마 씨라고 되는데, 어쨌든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마 씨가 있는데 만약에 등기가 있었는데 등기부에 김 씨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자가 다르다면 무조건 소유자는
등기부를 따라갑니다. 등기부를 따라갑니다. 건축물 대장은 예를 들어 뭐 건축물 대장 크기가 30이고 등기부에 29로 돼 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따라가지만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로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즉 이 물건의 건물 소유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씨가 진짜 처음에 마씨였고 나중에 팔았는지 아니면 건축사무소에서 했을 때 마씨였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72년도에 등록한 마씨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법정 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저당 2009년도에 들어왔는데요. 스카이브로 확인해 봤더니 일단 먼저 건물 형태 좀 확인해 봤더니 2009년도에 지어진 건물, 예를 들어 2009년도에 2009년도에 근저당이 있으니까 이 이전에 지어졌는데 이 이후에 지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건물을 봐보니까 애매합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스카이브로 봐봤더니 2008년도까지 확인해봤더니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2008년도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근저당이 설정된 2009년도에도 건물이 있었죠. 있었으면 뭐예요? 있었으면 법정조건이 성립하는 걸로 봐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정보로는. 그리고 나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2009년도 7월 3일 날 근저당 설정이 되었는데 2009년도 7월 3일 날 뭐가 됐어요? 매매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걸 왜 눈여겨보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서, 즉 소유권 매매를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이 이루어졌죠. 채권 최고액 6천만 원이 근저당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매매 목록을 봐보면 토지가 두 개 필지를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매매 목록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2009-431 맞죠? 2009-431. 그래서 두 개를 매매를 하면서 거래가액은 6,500이고요. 그리고 근저당은 6천을 설정했습니다. 6천이요? 개인 근저당이네요. 그러면 법제권을 좀 공부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2002-966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 소유권 된 경우에는 법정 지정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즉 뭐냐면요. 이때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이때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죠. 근데 건물은 건축물 등기가 없는 상태죠. 즉 이때 매매를 하면서 건물과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같이 다 원래 이 소유자가 A였고 건물의 소유자가 A였다고 칩시다. 일단은 등기부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때 전부 B라는 소유자라고 한꺼번에 일괄매각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B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부 같은 경우는 토지는 등기부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B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A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B로 바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 방금 이 판례가 적용이 돼서 법정 이전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괄매각으로 같이 미등기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법정 이전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서 그 전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 하더라도 건물에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서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법정 이전권이 깨지게 되는 거죠. 단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판례를 보면 뭐가 있어요?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방금 위에 그랬듯이 토지가 A였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미등기 건물이 있는 A인 상태에서 넘겼습니다. 토지가 B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건물입니다. 건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소송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일단 일반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 해서 토지를 매도를 한다면 건물과 같이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만 매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거의. 그렇지만 일단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토지만 팔았어. 건물은 A 거 그대로야. A 거 그대로야. 난 토지만 팔았어. 그러면 이미 이 상태에서 법정지자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성립을. 여기 그 판례에서는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같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꼭 있죠. 근데 여기 제가 그린 거에서는 토지만 매도를 하게 되면 건물은 A가 그대로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법정지자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하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의 좀 다른 부분이긴 하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갔을 때 이게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B라는 사람이 샀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자기 거라고 자기가 샀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야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거 내게 맞습니다. 내가 샀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얘기가 하나 들리면 이게 바로 법정지자권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토지만 샀어요. 건물을 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도 자기가라는 거를 주장을 하게 좀 약간 뭐랄까 소송을 할 때 이제 유도를 한다든가 뭔가를 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받아야만 법정지자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죠. 물론 사실은 여기까지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등기 건물을 매도로 인해서 뭐 이거는 A가 소유네 B가 소유네 이렇게까지 가지 않지만 잘 아는 사람이 방어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여기에 뭐 포함이 돼서 방어를 하는 경우라면 건물은 소유권 받게 되지 왜냐면 이게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B가 살고 있지만 건물은 A 건데 B가 임대해서 살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또 이게 또 이 판례가 적용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명의 문제에 있어서 좀 확률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접근해야지 무조건 이거는 미등기 건물로 매수이기 때문에 법정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만 주장을 해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감정지가가 30만 5천인데요. 제시효에 감안은 21만 4천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원래 감정은 30만 5천원 맞습니다. 30만 5천원 맞는데 이제 경매가 나오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지만 이게 나대지일 경우에 30만 5천원인 거지 건물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토지가 나대지가 아니고 다른 걸 할 수 없는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토지의 값어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하락된 것까지 제시효에 감안을 하게 되면 21만 4천이 감정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이 경매물건의 감정가는 5천 보면 감정가가 5,118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원래 토지의 감정가는 얼마다? 이 제시의 감안을 적용해야 되니까 7,960만 5천이 돼서 7,960만 5천이 된다면 한 번 유찰된 상태면 70%이지만 3,500이지만 원래 7,000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두 다 이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해보면 실제로 이 30만 5천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정하는 물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눈여겨 좀 보셔야 되고 이건 감정평가서를 좀 살펴보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좀 법정지자권이 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을 좀 봤는데요.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소송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은 내가 완전한 90% 확신한다고 해도 100%까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등기부 미등기에 대한 건물 미등기에 대한 법정지자권이 이런 식으로 깨질 수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고 법정지자권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